여러분, 오늘 또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성률 문학TV 제34화는 팔등신 밀로이 비너스의 숨겨진 아픔, 비너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리스의 섬, 밀로스,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된 비너스입니다. 그 비너스가 이제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죠. 오늘 이야기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그 조각상 밀러의 비너스, 이것이 이제 8등신입니다. 발견 당시의 상황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 작품에 얽힌 아픔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가 결국 약탈을 했는데 무리하면서까지 약탈한 까닭이 뭔가, 그리고 예술과 역사적 현실에 대한 얘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상 밀로의 비너스는 1820년 4월 8일 그리스 아빠자주 에게해의 이 밀로스 섬에서 농부인 요르고스 켄트로타스가 건축 자재를 모으기 위해서 땅을 파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박물관 루브르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높이가 204cm에 이릅니다. 아마 이 작품은 기원전 150년에서 100년 사이에 프락시스텔레스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여성 몸의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관능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최고의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황금 비율이라고 해서 상체, 배꼽 위를 1로 잡았을 때 배꼽 아래 하체를 1.618로 이게 황금 비율이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루브르 박물관의 3대 작품으로 불릴 만큼 예술성이 뛰어납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게 이제 계단 한쪽에 서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마 중앙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인물 프락시텔레스라고 하는 조각가는 작품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 최초의 전라 작품입니다. 그리고 도마뱀을 죽이는 아폴론, 목신 사트로스 등을 제작한 고대 아테네의 조각가입니다. 팔등신이라고 할 때 이걸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몸매 사람으로 간주해서 모델 비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머리 길이가 이렇게 1로 잡았을 때 머리를 제한 나머지 몸의 길이가 7이란 뜻입니다. 한국인은 평균 7.3 등신인데 키가 크다고 보이는 서양인도 이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그래요. 등신대라고 해서 무슨 큰 교회나 큰 역사적 인물을 이렇게 똑같은 사람 크기로 만들어 놓은 걸 아마 여러분들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밀러의 비너스가 발견될 당시를 살펴보자면 발견이 된 지 며칠 후에 프랑스 탐험가이자 해군 장교인 질 디몽 드 위빌이라는 사람이 조각상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당시 오스만 제국의 주재했던 프랑스 대사 샤를 프랑스와 드 리파르도를 설득해서 이 조각상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견자인 농부 켄트로타스는 프랑스의 압력을 받아서 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821년 루이 18세에게 헌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도상 보면 여기가 그리스, 여기서 발견돼서 일이 건너갔다는 얘기죠. 빌 디몽 디 이빌이 대사에게 보낸 해군 장교가 대사에게 보낸 기록에 따르면은 조각상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키는 약 6피트에 상체를 벗고 있는 여인입니다. 왼손에는 사과를 들고 오른손은 흘러내리는 옷을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팔은 절단되어 있네요. 지금은 이제 이 밀로 베너스가 한 중앙으로 이렇게 옮겨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밀로이 베너스가 복원됐을 때 예상도인데요.
머리카락은 뒤로 올려 묶었고 잘리지 않았으면 아름다워서 코가 잘려 있으면 남아있는 발은 맨발이고 귀가 뚫려 있는 것으로 봐 귀걸이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발견된 손 그리고 발의 모습입니다. 보건 계획을 세웠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사과나 거울을 들고 있는 이 모습, 기둥에 몸을 기대고 있거나 아레스, 전쟁의 신 마르스죠. 아레스에게 월계수를 씌워주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을 상상해서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복원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보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현지 밀루스 섬에 세워진 복제품인데요. 밀루스 섬에 여행 갔던 사람들이 왜 비너스가 없냐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자 이렇게 모조품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이 영상의 주제인데요. 이 작품에 얽힌 아픔의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사실은 프랑스 측의 주장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밀로스는 그리스 키클라데스의 서쪽에 자리 잡은 섬인데요.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땅을 파다가 이 농부인 켄트로타스가 이 석상을 발견했는데 오스만 터키군에 이걸 뺏길까 봐서 집에 숨겨 두었지만은 결국에 강제로 빼앗기게 됩니다. 며칠 후에 섬 부근에 정박 중이던 프랑스 해군 장교 쥘 드몽드 이빌이 프랑스 본국에 보고를 하자 프랑스 정부는 터키 주재 그 프랑스 대사였던 드 리파르도로 하여금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군사 강국인 프랑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한 이 터키 정부가 결국 승낙을 해서 비나스상이 프랑스로 실려오게 됐다.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루이 18세기에 바쳐져서 결국에 지금은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출토될 때부터 팔이 없었던 작품을 터키를 통해 돈을 주고 사왔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 쪽에서는 이와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밀로의 비너스 석상을 놓고 밀로스 섬에서 프랑스와 터키 해군 간에 격전이 벌어졌고 서로 가져가려고 하다가 팔이 잘려서 바다에 빠지고 말았는데 이것을 프랑스 함대가 건져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이 미 밀로의 비너스를 정식 수입한 작품으로 꾸미기 위해서 남은 팔까지 더 잘라서 아예 팔이 없는 석상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 밀로스 섬에서는 이 작품을 프랑스의 전시약탈 문화재로 규정하고 이 섬으로 이전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도 공식적으로 이 문화재가 발견된 지 200주년이 되는 2020년 벌써 넘어갔죠. 반환해 줄 것을 프랑스 측에 요청했지만 그러나 전시 작품 가운데 상당수가 해외 약탈 문화재인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자, 프랑스가 무리하면서까지 이 작품을 약탈했던 까닭이 뭘까요? 자, 과거의 이야기인데 피렌체에 메디치의 비너스라고 하는 이 작품이 있는데 원래 이것은 그 메디치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원정할 당시에 뺏어서 프랑스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1815년 나폴레옹이 패망하자 결국에 프랑스는 이 작품을 피렌체에 반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이 돼 있는데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영웅과 항상 대비되던 루이 18세 입장에서는 밀로의 비너스를 약탈한 것,
에서는 그만한 정치상의 업적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무리해서 가져왔다. 나폴레옹보다 이제 더 우월하다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약탈의 역사가 많은데요. 인도의 상징인 타지마할에 수많은 보석이 있었지만, 자, 이것이 영국 동인도 회사가 영국이 그 인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동인도 회사가 뜯어간 이 보석 가운데 이게 사파이어고 이게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스핑크스의 멋들어진 이 수염, 원래 이렇게 돼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게 뜯겨서 지금은 역시 영국 박물관에 이렇게 소장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인양요 당시에 침공했던 프랑스군이 조선의 외교장각 도서를 침탈해 갔습니다. 외교장각 모습인데요. 자, 병인양요가 뭐냐? 1866년 대원군의 박해로 조선인 8,000명 외에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처형이 됐습니다. 이걸 구실로 프랑스 함대가 조선을 침공했다가 퇴각하면서 외교장각, 강화했던 외교장각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무기와 수천 권의 서적, 국왕의 인장, 옥새죠. 19만 프랑 상당의 은계를 약탈해 갔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외교장각 도서는 2011년 우리나라 영구 임대 방식으로 반환이 됐습니다. 이 시간 그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자면 밀로의 비너스, 농부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여체의 이상적인 아름다움, 프랑스 대사가 이 조각상을 구입해서 루브르 미술관에 보관했다. 이것이 이제 프랑스 측의 주장입니다. 결국에 프랑스 정부가 터키로부터 사왔다. 그런 이야기고요. 반면에 그리스 측에서는 프랑스와 터키 해군 간에 격전이 벌어졌고 바다에 빠진 작품을 프랑스 함대가 건져갔다, 약탈해갔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정부에서는 반환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술의 침탈과 역사를 보자면은 예술은 한없이 아름답지만 그 속에 담긴 역사적 현실은 냉혹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유튜브 강성열 철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